몽키디 루피의 첫 번째 동료로 밀짚모자 일당의 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밀짚모자의 일당의 부선장이나 다름이 없으며 기강이 흔들릴 때 기압을 넣는 군기 반장이라고 인성 한다. 문제 있어? 나이는 현재 21세이며 상대와 동갑이고 키는 181cm로 큰 키를 자랑하고 있다. 부럽다. 그리고 롤로노와 조로의 유래는 실존했던 해적인 프랑스와 롤로노에서 가져왔다고 한다. 깨어있는 동안은 수련과 술, 그 이외에는 수면으로 시간을 채운다고 한다. 이는 언제 닥쳐올지 모를 전투에 대비해 체력을 보존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잠이 드는 속도는 남들보다 빨라서 대화 중에서도 골아떨어질 정도이며 부상을 입었을 때는 전투 중이라도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바로 잔다고 한다. 근데 밤새 수련을 하는 통의 수면 시간은 낮잠을 제외하면 일당 중 가장 짧은 3시간이라고 한다. 언제나 까르르 까르르 거리는 밀짚모자 일당의 일원이지만 다른 동료들과 달리 진지하고 과묵한 성격이다. 하지만 적과 만나면 꽤나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기본적으로는 엄격하고 강직하며 의리와 성실을 중요시한다. 말 그대로 술고래이며 취한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바로크 워크스 때는 적들의 낌새를 보려고 한번 페이크로 취한 척을 했었다. 루피가 고기를 좋아하는 만큼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이다. 작중에서는 술을 찾는 모습이 제일 먼저 보이며 밀짚모자 대선단이 결성됐을 때도 루피보다 먼저 술을 마신 사람이 조로이다.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길치이다. 옆에서 가르쳐줘도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게 일수이다. 동료들은 조로가 3발자국만 가면 미아가 되는 방향 감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조로가 혼자 움직이려고 들면 패서라도 말린다. 2년 후 밀짚모자 일당이 샤본디 제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먼저 도착한 조로가 낚시를 하다가 멀쩡한 어선을 내버려두고 해적선에 올라타 먼저 어인섬을 구경할 뻔했고 펑크 하자드에서는 타시기를 들고 반대로 역주행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제 장소에서 만나기도 했다. 드레스로자에서는 톤타타족 워커에게 당신 위치 모르는 거죠? 라고 팩트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미호크를 뛰어넘어 세계 제1의 대검호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그래서 그런지 해적 간부나 명성이 높은 검사들을 상대하고 검사 구도로 대부분 대결이 성사되고 있다. 샤본디 제도에서 참패를 맛본 후 루피가 2년 후에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고 조로는 미호크에게 수그리고 들어가 내게 검을 가르쳐달라며 부탁을 했다. 미호크는 처음에 거절을 했지만 밖에 있는 원숭이 비비들을 다 무찔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돌려 조로를 제자로 받아줬다. 미호크는 혼자 생각하며 서툰 녀석 너 정도의 남자가 프라이드를 버릴 때는 반드시 누군가를 위해서일 게 뻔하잖아 라며 조로의 마음을 꿰뚫었다. 쿠이나는 조로가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한 상대이며 어른들도 이겼던 어린 조로를 2000번이나 이겼었다. 조로가 미호크를 꺾고 세계 최강의 검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쿠이나가 죽기 전날 했던 약속 때문이다. 쿠이나의 영향으로 조로는 여자를 베는 것을 꺼리거나 피하며 쿠이나에게서 받은 검인 화도율 문자를 가지고 최강의 검사가 되겠다 다짐하며 삼도류를 창시하게 된다. 삼도류 롤로노와 조로를 만든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로그타운에서의 첫 만남부터 별로였다. 조로가 타시기를 보고는 쿠이나를 연상해 그녀를 다소꺼렸고 타시기 또한 조로 같은 악인이 명도를 가지고 있음을 달갑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다. 실력면에선 조로가 확실히 우위에 있어 타시기를 어렵지 않게 제압하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직접 패지는 않는다. 그 후로도 티격태격하는 관계가 지속되었고 그건 2년 후에도 크게 변치 않았다. 조로의 검에 대해 살펴보자. 맨 처음에 조로의 양손에 있던 검은색 카타나 두 자루는 미호크에 의해 파괴되었고 이름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평범한 검이라 생각했지만 이 역시 화도율 문자와 엠마를 제작한 시모츠키 코자부로의 작품이다. 본인의 기량이 떨어진 상태에서 만들었는지 모르다고 평가했다. 화도율 문자는 사망한 친구 쿠이나의 가보를 받아온 건데 입에 문 게 바로 화도율 문자이다. 그 다음 왼손에 있는 검은 3대 귀철로 로그타운의 어느 무기점에서 요도라는 것을 듣고 자신의 팔을 거는 도박을 통과하면서 획득했다. 그 다음 오른 검은 유바시리로 3대 귀철의 시험을 통과한 조로를 보고 무기점 주인인 이폰마츠가 자신의 가보를 내준 거다. 이후 전투 도중 농농 열매 능력자 슈대령의 손에 날이 파괴되었다. 그 다음 오른손 검은 흑도 슈스로 유마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전리품으로 획득했다. 하지만 와노쿠니 도신의 보물이라 와노쿠니에 반납했다. 마지막 오른손 검은 엠마로 슈스이와 교환해서 얻게 된 검이다. 조로의 왼쪽 눈에 스파다 왕국에서 수련하는 동안 생긴 일자 흉터가 있다. 왼쪽 눈에 흉터를 안대로 가리지 않는 이유는 딱히 안대를 써먹지 않아도 해적을 그릴 수 있다. 라는 작가의 방침 때문이다. 보통 특유의 분위기 탓에 무섭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다. 작가의 한계로 입는 옷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는 듬직한 체형으로 그려진다. 이스트블루 시모츠키 마을 출신이며 코오시로의 아버지이기도 한 시모츠키 코자부로에게 스네치라는 기합을 알았다. 현재 류마와 시모츠키 일족인 우시마루와 계속 겹친다고 사무라이가 말해 그들의 후손이 아니냐는 썰도 생겨났다. 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후에 비밀이 풀릴 것 같다. 한 번쯤은 들어봤던 대사이다. 바로 아무 일도 없었다이다. 패러디 영상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조로의 명대사다. 정부의 명을 따라 쿠마는 일당 전원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에 루피의 목만 가져가겠다고 한다. 쿠마의 제안을 일당이 거절하자 쿠마는 일당 전원을 우르스스 쇼크 한 방으로 모조리 쓰러뜨린다. 이윽고 쿠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루피의 목숨을 가져가려 하던 찰나 유일하게 조로가 일어나 쿠마를 상대하나 다시 쿠마에게 패한다. 조로는 루피는 해적왕이 될자
라며 격하게 거부하고 대신 세계 제일의 검어가 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한다. 곧이어 깨어난 상디는 이 광경에 기겁해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라고 하나 조로는 상디를 기절시킨 후 자신이 직접 희생하려고 한다. 이에 쿠마는 조로의 도전을 거부하고 루피의 목숨을 걷어봤자 자신이 얻는 것은 수치뿐이라고 가볍게 한탄하고는 도톰도톰 열매의 능력을 통해 루피가 받은 고통과 피로를 추출해서 조로가 그것을 받아낸다면 대가를 치른 것으로 인정해주겠다고 제안한다. 조로는 이 제안을 수긍하면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낸다. 이어 기절했던 상디가 깨어난 뒤 처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버린 조로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면서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다. 이에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대답하면서 명대사가 탄생한다. 이때 루피는 영문도 모른 채 몸이 가벼워져서 눈치도 없이 기뻐하고 있었다. 루피와 마찬가지로 패왕색을 사용할 줄 안다. 와노쿠니 편에서 백수에 적단 졸개들을 패왕색으로 쓰러뜨렸었다. 그리고 카이도와 전투 중 마지막 일경인 패왕색 아수라 발권 망자의 일용으로 카이도에게 상처를 입혔으며 마지막 킹과 싸울 때는 확실히 검의 패왕색을 둘러 탄탄한 루나리아족을 무너뜨렸다.